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이제 정말요, 시장에 짓눌렀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하나씩 거쳐가면서 9,000픽, 그 너머의 만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는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크게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이 종전, 전쟁이라는 종전 키워드를 안고요. 점점 가시화돼가면서 또 여기에 일본의 BOJ까지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25bp 인상이라는 결과, 여기에 더해서 이어졌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년 4월에 테이퍼링 중단 같은 시장의 안정 발언도 내놓으면서 일단은 큰 이벤트들 소화해냈습니다. 장중 한때 좀 경계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장 초반에 2%가량 키우면서 8,800선에 가까워지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계감, BOJ가 예정됐던 12시경 가까워지면서 좀 경계감을 지수가 반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상대로 결과 나왔고 일단 이벤트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2.11% 상승으로 마감을 한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은 또 상반된 표정입니다. 장중에 잠깐 빨간불을 켰던 구간도 있었지만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에 합류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과연 코스닥 쪽에서는 언제까지 아쉬워야 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반가운 또 메이저 주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걸까요?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오늘 장에서는 개인 홀로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은 또 빠져나갔고요. 개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지금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올랐을 때는 사더니 오늘도 역시나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40만 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았는데 오늘도 어제에 비해선 적은 양이었지만 매도로 확인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뒤를 잇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우회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LG 보이는데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거 방산주겠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보이는데 사실 종전과는 거리가 먼 키워드가 방산주였습니다만 이 방산주가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수요가 더 가시화되면서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산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수 리스트도 열어보면요. 네, 오늘 기관들 역시 투톱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이어서 스퀘어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조선주, 지금 HD한국 조선해양 쪽으로도요,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방원 또 함께 본다면 지금 건설주,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까지 함께 보이는데 이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 안에서 조선, 방산, 원전주, 건설주 안에서는 또 우리가 또 어떤 매력 포인트 가지고 종목들 발굴해 봐야 할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도 열어보러 갈게요. 오늘 상승률 쪽으로는요, 화신에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 오션플랜트와 CS-윈드, 지금 오전장에는 방산과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후장에서는 이 신재생, 풍력 쪽이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금지했던 풍력금지법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 시세가 애프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쪽으로도 확인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요, 태웅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엮이는 종목이죠. 삼양컴텍과 대명에너지, 또 원전주 비나텍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열어볼게요.
오늘 거래량은요, 삼성전자 쪽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신재생 쪽 보이고요. 증권 생명주 보이네요. 원전주와 건설주를 함께 볼 수 있는 삼성 E&A까지 확인되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HLB가 있다는 점 눈길이 갑니다. 또 삼양컴텍, 현대모백스까지 종목들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남은 시장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급등수사본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을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정말 그간 많은 이벤트들이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전쟁이라는 리스크도 일단은 끝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BOJ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FOMC가 남아있잖아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땠나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 지난주에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온 저는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주일 전 주시장이 굉장히 나빴었어요. 이유는 금리 때문이었죠. 자, 근데 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유가 상승,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실시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제 유가를 확인했는데요. 70불대 후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3월 달에 100불이었고요. 4월 달에도 100불이었어요. 5월 달에도 90불대였습니다. 6월 달 들어와서 80불대 가는 것처럼 했다가 또 80불 후반대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전쟁 124일 만에 휴전도 하고 또 종전도 하겠다고 얘기하죠. 70불대로 진입을 6월 16일 현재 시점에서 70불대 후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여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위기가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국도 금리 인상해야 되고 일본도 금리 인상해야 되고 미국도 금리 인상이 할 것처럼 이야기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장을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을 한번 볼게요. 화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미국 시장 6월 5일입니다. 이날 장중에 5% 급락합니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5%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월요일부터 영향을 받았죠. 자, 이때 왜 미국이 급락했냐면요. 이 구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원래는 미국은 하반기 때 금리 동결이 기조였습니다. 또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다가 10월 말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확률이 과반을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은 다시 이 위치로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 종료되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갔죠. 근데 금리 문제가 없었을 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위치입니다.
금리 이슈 때문에 떨어졌죠. 전쟁 끝난다니까 유가 떨어지니까 조기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지죠. 다시 제자리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시장이 위로 가려고 했었어요. 위로 이렇게 쭉 가려고 했었다가 원래는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일주일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주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된 겁니다. 원래 여기 안 와도 됐었어요. 여기 안 와도 됐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식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또 미국만 떨어졌나요? 우리나라만 떨어졌나요? 유럽도 떨어지고 일본 증시도 빠지고 중화권 증시도 다 같이 금리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되냐? 전쟁 끝납니다. 그리고 유가도 70불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핵심 악재가 사라지게 됐죠.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고자 하던 방향대로 주가가 갈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같은 시장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때도 TV 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 파업했을 때요. 삼성전자 파업에서 주식이 떨어지고 끝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주식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나 악재가 없었다면 완만하게 주가가 쭉 하고 올라갔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금리 문제가 터지면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처럼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하락할 땐 매수하고 나서 평가 손실을 보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땐 판단을 해야 돼요. 진짜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거냐? 또는 내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주식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떨어지는지 일본 주식도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기업이 나빠서 주식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증시 전체에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땐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또는 주식이 떨어졌었을 때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만히 있으니까 또 주식이 올라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최근 3주 동안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저가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반면 코스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바닥에서 1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이번 주에 음봉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양봉입니다. 코스피는요 7% 상승 나왔어요.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시장은 대형주만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조가 언제부터 이어졌었냐? 4월 달부터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파업하고 나서는 더 그런 현상이 강했었습니다. 즉, 앞으로 주시장이 오를 땐 또 코스피만 오를 겁니다. 또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몇 개의 종목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반등할 땐 대형주, 대장주만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어려워요. 반등할 때는 다 같이 오르지 않아서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대장주밖에 답이 없습니다. 시장은 대형주, 대장주, 수급 주도 주식들을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그 주식 안 사면 수익 못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 주식들이나 시장에서 오르기만 하는 주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업만이 그 산업군에서
특별하게 해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업과 거래를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미국의 소비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만이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는 그럴 만한 기업이 없죠. 그래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시장은 10,000포인트를 넘어갈 거예요. 그때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대형주, 대장주의 빅테크 기업과 거래를 해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선도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오를 겁니다. 삼성, SK, 현대, LG 등과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이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증시가 위기를 겪고 또 그 안에서 제자리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결국은 목격했습니다. 시장은 결국에 중심에는 대형주, 대장주가 있다라는 점,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하는 이유까지 위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특징주 차트를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먼저 OCI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스페이스 X라는 키워드가 좀 가장 먼저 전 떠오르는데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이 공급 후보로서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매력도를 고려해 봤을 때 현 구간의 주가 매력도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자, 스페이스 X의 상장이 많은 투자자님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기 전에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 있고요.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를 주식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자,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막상 우주항공 주식들,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 떨어지죠. 왜냐?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스페이스X 사는 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OCI 홀딩스는 오늘 12% 급등이 났습니다. 자, OCI 홀딩스 제가 지난주 저녁 9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고요. 그때 가격이 20만 원대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30만 원을 넘어갔는데,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페이스 X의 우주항공을 우주에 띄워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게 되면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 전기를 많이 잡아먹냐? AI를 반도체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전력 소모도 크지만 이 AI를 반도체를 냉각해 주는데 40% 에너지가 들어요. 즉 에어컨을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40%의 전력 소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주는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영하 120도에서 영하 190도입니다. 태양 빛을 받지 않는 곳은 영하 100도 이하로 그냥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열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발열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거기서 AI 연산을 해서 지구에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타링크 사업인데요. 자, 근데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땅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전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원전도 짓고 SMR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ESS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주는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태양빛을 바로 받아서 전기를 만들면 돼요. 그걸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다가요, 태양광 날개를 붙여요. 그리고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주에서 직접 태양열을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되면 땅에서보다 효율이 6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땅으로 올 때 대기권에 공기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우주는 이러한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워서 그 전기는 태양열 에너지로 생산을 해내겠다 이건데 왜 여기서 OCI 홀딩스냐?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폴리실리콘은요, 규소예요, 규소. 모래에서 열을 가해서 규소를 뽑아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그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OCI 홀딩스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국의 OCI 홀딩스의 자회사 OCIM,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OCIM과 그리고 독일의 바커 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햄록,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우주에서 태양광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선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이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없이 우주에 있는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 불을 내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한 회사는요, OCI 홀딩스가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합니다. 중국 기업을 요즘에 미국에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OCI 홀딩스, 독일의 바커 케미칼인데 스페이스X가 선택한 곳은 OCI 홀딩스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가 스페이스X 공급망에 들어가게 된 것이 4월 16일인데요. 4월 16일 하단을 차트에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곳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체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 지점 24만 원 이상부터 스페이스X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앞으로 OCI 홀딩스는요, 스페이스X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했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OCI 홀딩스로부터 폴리실리콘 공급을 받아가야겠죠. 그러면 OCI 홀딩스는 스페이스X 상장 후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수혜주와 스페이스X 전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OCI 홀딩스 앞으로 50만 원 주가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도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 HL 만도 준비해봤는데요. 열 관리가 가능한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지금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요,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최근 주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종목은 매력도가 어떻게 될까요? 만도는 전통적인 현대차와 거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만도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자동차의 부품이 조향장치예요. 조향장치 하면 현대 쪽에서 모비스가 생각이 나시죠?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의 기존의 그 기술이 자동차에 있었던 기술이 로봇으로 가게 되면 액추에이터 생산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만도가 그동안 눌리다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분석이 나오면서 만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자, 크게 보시게 되면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주가가 급등을 한 후 5년간 주식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이 주식이 최고가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8만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사상 최고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죠. 만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로봇 주식 없으신 투자자님들께서는 만도를 주목하시고요. 자, 만도 앞으로 제가 이 시간에서 OCI 홀딩스와 함께 만도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 역시 우리가 주목도를 높여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임광빈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169%고요. 현대오토에버 98.5%, 그 밖에 솔리드와 현대모비스, RG로믹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고객사인 현대차와 기아와 달리 이 현대모비스는 핵심 부품 공급사잖아요. 지금 현 구간에서 전략을 또 어떻게 업데이트해 볼까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이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로봇 기업으로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때는 2021년도 6월 달이었고요. 그때
일본의 소프트뱅크 아시죠?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들고 있었어요. 최대 주주였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누가 사냐? 현대차가 샀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회사를 키워서 2025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사오게 됩니다. 자, 그때 소프트뱅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 상장이 안 되면 남은 자녀 지분까지 다 사가라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25년 6월이 됐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됐나요? 안 됐습니다. 자,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적자였다 보니까 상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달 CES에 와서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다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주목하게 되고 올해 주가가 현대차 쪽에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 때문이죠. 자, 근데 2026년 6월 20일입니다. 얼마 뒤에요? 네, 며칠 뒤에 소프트뱅크와 5년 전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 때문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나머지 자녀 지분 9.5%를 사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분을 지금 누가 또 눈독 들이고 있냐? 구글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30분에 뉴스가 났죠.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충분히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9.5%의 자녀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올해 CES에서 구글과 현대가 피지컬 AI 쪽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쪽에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삼성전자가 또 이 로봇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증시가 9,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10,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식은 삼성, SK, 현대, 그리고 LG 등과 같은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홀딩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식 85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 더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목표가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240만 원까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이 주식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돌파할 겁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질 땐 20%가 급락을 하면서 주식이 떨어집니다. 지난번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했었죠. 그때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급락한 게 장중에 10%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12% 상승 나오면서 이제는 이전에 썼었던 고점 5월 29일의 고점을 넘기기 직전입니다. 넘길 가능성 99.99%입니다. 이 주식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는요, 10,000포인트를 가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의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SK 하이닉스 팔지 마세요. 목표가 300만 원 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00만 원 높여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만나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대우건설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앞서서 제가 공약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징주로서 말씀드렸던 HL만도, OCI 홀딩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체인의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주식들을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번 주 일주일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단기 관점의 주식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우리나라 건설 주식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건설 주식들은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재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이란의 본토가 많이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란 주변에 산유국들입니다. 이 산유국들의 정유시설이 많이 파괴됐는데 이 정유시설을 한국 기업들이 과거에 가서 지어줬었기 때문에 AS도 한국 기업이 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된 주식으로서
중동 재건 관련된 주식으로서 중동 재건 관련주 대장주인 대우건설이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부진하면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등이 났죠. 따라서 지금의 시점 단기 공략주로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요. 33,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바라보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라보자 33,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강빈 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종전 이후 시장의 방향성은 이렇게 키워드를 오늘 붙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좀 종전 이제 가시화되면서요. 시장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내가 편승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떨어지고 그 다른 섹터들이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코스닥의 시장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애프터장에서 이제 하이닉스 고공행진하는 걸 보니 아직 반도체 시장은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주봉 10개 양봉 못 나온다. 6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하락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60일선, 120일선에 나와 있는 소부장 종목 줍줍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력의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독보적인 이 두 종목 외에 많은 종목들이 소외되었고 또 이제 소형주는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까지 내려갔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지수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수를 끌고 가는 게 하이닉스와 상선전자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개별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바램으로 이제 그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횡보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런 모습, 이런 게 횡보죠. 네,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수급이 밀려옵니다. 하이닉스 이제 천천히 가나 보다 하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 바이오 그밖에 여러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려오는데 오늘 애프터장에서 또 하이닉스가
6%, 네,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온다. 이제는 제약의 시장이 온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거 수급을 잘 보시고요. 이 하이닉스의 차트 방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성 차트가 나오는지 한번 이번 주간에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사실 이제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고평가 영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횡보 장세를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약간 쉬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스닥 장세가 오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확실하다 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물러가는 시점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화면으로 단서 보시면요. 네, 이제 진짜 재건 시작 건설주입니다. 사실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건설 업종 지수가요, 오늘 상승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건설주의 압도적인 그런 독보적인 불기둥이 보여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건설주가 좀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그게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건설주를 바라봐야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주죠?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죠. 그러면 이란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걸 다 어디에 쓰죠? 재건에 쓰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원전 르네상스, 원전 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재건 요 두 가지 바람이 한동안 뉴스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양봉은 첫 스타트 포문이고요. 네, 여기서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상승하는 경향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공행진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요. 위에 상단 부딪히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가냐면 바닥에 처박힌 종목. 네, 이런 종목,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종목, 이런 종목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우건설 보시면은요, 이렇게 60일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완전 바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건설 원전 대장주였던 만큼 오늘 19%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대우건설 흐름 따라서 대우건설이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여러 가지 오늘 일성건설이라는 종목 상한가 나왔었죠. 여러 가지 소규모 건설주에서도 계속 펌핑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고 내가 재미없다 이러신 분은 건설주에 반드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다면 대안으로 여겨봐도 좋겠다 이런 분석을 주셨으니까요. 우리 건설주도 잘 참고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단서도 만나볼게요. 고공행진 보험주 올라타도 될까입니다. 사실 종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국내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각종 변수들을 출렁였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대표적인 방어 업종으로 보험주가 꼽히긴 하는데 질문 그대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편승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일단 하나생명인데요. 하나생명 차트 보겠습니다. 하나생명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었죠. 상법 개정 이슈와 함께.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지금 60일선 닫고 턴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수급 보시면요.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게 아시아권 또 유럽은 이미 금리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인플레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들은 수혜를 입고 있죠. 수혜를 입죠. 그리고 많이 못 올랐어요. 60일선 하단에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뭐라 했죠? 바닥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종목에다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우리 뭐 종목들 HPSP 위에서 하방 20%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장세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 홀딩 아무거나 하시면은 다시 수익 낸 거를 다시 다 토해내는 이런 장사니까 조심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나 하나손해보험, 보험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이제 터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폭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주 아직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우리 살펴봐도 된다. 주목해보자. 주목도 높여보자. 짚어주셨으니까요. 보험주 섹터 안에서도 관심 종목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방송할 제목은 7월에 상승할 섹터를 선점 공략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너무너무 힘들었죠. 6월 이제 월봉은 우리 음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한번 오고 가면은 7월도 조정이 오진 않아요. 조정이 한번 오고 나면 7월은 약간 힘찬 상승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에 힘드셨던 분은 기운을 차리시고 제 방송에 오셔서 7월 주도 섹터를 선춤해하는 이 전략이 어떤 건지 꼭 듣고 여러분 계좌에 큰 상승이 오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송 시간 되도록 제가 마련했으니까 꼭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6월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통해서 또 다음 달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권혜영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주석 엔지니어링 목표가 달성하고도 334% 상승률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이고요. 테크인 역시도 28.2%, 이노 인스트루먼트 26.8% 상승률입니다. 그 밖에 제주반도체와 일진전기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위원님께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 테크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원님. 최근에 이 소부장주들의 랠리가 좀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 테크윈을 위원님께서 선점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는 또 신규 진입자에게도 기회가 되는 자리인지 보유자의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보유자의 영역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음봉으로 내려왔죠. 이제 제가 목표가를 8만 원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매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방송에서 사고서 이제 중간중간 어드바이저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되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가 전 고점이죠. 네, 보이시나요? 7만 원부터 7만 4천 원. 이렇게 전 고점에 도달하면은요. 대부분 매물이 한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매수하셔서 끌고 갈 때 전고점이 되면 항상 절반을 매도하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조금 더 떨어지면 제가 추천했던 자리까지 내려오겠어요.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하면은 이번에는 트리플 탑이 되거든요. 다시 상승할 때는 글쎄 7만 원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은 다시 비중 추가하시고 올라가서 전고점 7만 원에서 7만 4천 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테크잉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도 좀 여전히 보유해도 되는, 진입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네, 요즘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한참 랠리장을 이루고 나서는 요즘은 이 대장주인 대한광통신이 더 올라갈 밸류에이션상 더 올라갈 그 상황이 좀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죠. 그러니까 힘에 붙이다 보니까 광통신의 랠리가 이렇게 힘차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한번 양봉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대략 15%, 20%씩 양봉이 보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위로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쌍바닥 나오고 급등 나왔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차트가 처음 진입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후에 차트가 그려지는 게 차트에 매물이 많아지면 처음 진입했을 때보다 어려워져요. 네, 주가는 낮아졌지만 여기 상단 매물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평선 21선에 부딪히죠. 보이시죠?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노란 라인이 21선이거든요. 거기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양봉이 그럼 21선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차트의 모양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상승 나오면 네, 2,500원 아래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노인스트루먼트 한번 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접근해도 되는 자리예요? 네네. 제주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급락장에서 별로 내려가지도 않았죠.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은 조정을 많이 준 종목이 아니니까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강한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잖아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6월 말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 반도체 퀄컴이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퀄컴과 같이 연계되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6월 말 6월 20일 이후에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제주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은요. 좀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이 9만 원 밑으로 내리기 어렵거든요. 이 사이에 10만 원하고 9만 원 사이에 매수 밴드로 도우시고 끌고 가신다면 다시 13만 원에 도달하는 양봉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13만 원 바라보면서 9만 원, 10만 원대 이 구간에서 주목도 높여보자 말씀 주셨고요. 6월 말에는 또 퀄컴이라는 이런 이벤트까지 함께 엮어서 볼 수 있으니까 주목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요 DLNC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네, 그 재건 섹터로 제가 뽑은 건데요. 네, 오늘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차트상 상단 여기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상승하다가 나온 이 윗꼬리는 이 매물 여기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 오기만 해봐라 다 던진다. 네, 이런 마인드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매물의 압박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보이는 것이고, 네, 위아래 몇 번 이렇게 꼬리 보이고 이렇게 상승해 하면 그래서 이제 10만 원, 10만 원 도달하면은 그 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ENC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란 내에 DLENC 지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재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계약이 터질 회사가 바로 DLENC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삼성 E&A나 뭐 GS건설이나 이렇게 재건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란과 가장 가까운 종목을 픽해라 그러면 바로 DLENC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다수의 석화 플랜트 및 댐 공사까지 다양한 공정에서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종전 수혜 최대 수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일 매수하시고 혹시 밑으로 떨어지셔도 하단에 61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초록색 라인 보이시죠? 네, 61선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이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8만 9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매수하시고 위로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물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절하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끌고 가셔서 10만 원을 넘으면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7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방송이 무료 방송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7월에 주도 섹터 선침의 공략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는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종목만 여러 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내가 7월에는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수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